안녕하십니까. JTV 저녁 뉴스입니다. 자치단체가 만 8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장수수당이 폐지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초연금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폐지를 권고했기 때문인데요. 노인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임실구는 만 8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매달 2만 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했지만 지난달에 이를 폐지했습니다. 진안군과 장수군 역시 매달 3만 원의 장수수당을 폐지했고 정읍시와 완주군은 각각 3만 원과 5만 원인 장수수당의 폐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장수수당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초연금과 중복된다는 이유 때문에 정부에서는 장수수당을 폐지하는 쪽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5군데 자치단체가 장수수당을 폐지하는 이유는 정부의 계속된 압박 때문입니다. 정부는 장수수당을 폐지하지 않으면 기초연금 국고부담의 10%를 삭감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완주군의 경우 국고보조금 10%가 삭감되면 내년에만 30억 원을 넘게 손해보기 때문에 정부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노인들의 불만이 큽니다. 완주군처럼 재정 형편이 넉넉한 곳에서도 장수수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정도 있고 그러면 주면 좋죠. 나이 많은 사람은 주는 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정부는 또 입양아동 양육보조금과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같은 복지 사업도 중앙의 사업과 중복된다며 폐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더 나은 복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정부는 중복을 이유로 폐지를 권고해 복지 사업이 갈수록 축소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철우입니다. 흐린 날씨 때문에 곶감 농가들이 큰 피해를 봤는데요. 이 곶감뿐만 아니라 밭작물의 생육 상태가 대부분 좋지 않습니다. 비가 계속 내려 성장이 더디고 병해충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지난달 파종한 보리밭입니다. 보릿잎이 푸른색이어야지만 곳곳이 누런빛을 띠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120mm의 비가 내리고 흐린 날씨가 이어져 밭에 물이 고인 탓입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동해까지 우려됩니다. 땅이 전반적으로 젖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뿌리에 산소 공급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안 됐기 때문에 습해 좀 피해를 보는 포장이 좀 일부 있습니다. 딸기, 토마토 등 시설 작물의 생장도 더딥니다. 일조량이 부족해 딸기의 표면에 맺힌 수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농가는 부족한 햇빛을 대신해 광합선 작용을 도와주는 탄산가스 발생제를 곳곳에 설치했습니다. 탄소 동화 작업을 해야 하는데 날씨가 흐리기 때문에 제대로 허지를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보충해 주기 위해서 식물이 필요한 탄산가스를 지금 공급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하우스에서는 딸기가 썩기도 하고 궂은 날씨가 계속되면 잿빛 곰팡이병이 발생해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습기가 가하니까 병충해 발생이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하우스의 환경 관리를 더욱더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늘, 양파 등 대표적인 겨울 작물들도 습기가 많은 날씨가 계속돼 저온 피해와 함께 수확량 감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시가 개막 경기도시로 결정되면서 2017년 20세 이하 월드컵을 통해 국제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회가 1년 반가량 남은 가운데 경기장 개보수 비용 확보가 시급합니다. 권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2017년 20세 이하 월드컵의 총 경기 수는 52경기입니다. 전주에서는 모두 9경기가 열리는데 상징성이 큰 개막전과 한국 대표팀의 예선전 2경기가 치러집니다. 전주시는 도시 홍보와 흥행 두 가지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차질 없는 준비를 다짐했습니다. 축구를 하는 선수들에게는 최상의 경기와 관련된 조건을 저희가 만들어야 되고 또 축구장을 찾는 시민들에게는 최고의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또 만들어야 되고. 시급한 건 경기장 보수입니다. 전주시는 116억 원을 들여 경기장 잔디와 전광판, 음향과 조명시설, 주차장 등을 교체 보강할 계획입니다. 대회가 내후년 5월에 열리는 만큼 내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년에만 필요한 보수 예산은 100억 원가량입니다.
하지만 전주시가 내년 예산안에 편성한 건 30억 원뿐입니다. 나머지 70억 원은 정부에서 받겠다는 계획인데 내년 예산안에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이달 말 끝날 국회 예산 심사 단계에서 반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 예산 지원 없이 대회를 치른다는 방침이 걸림돌입니다. 월드컵 개최 도시가 6개 도시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6개 도시와 같이 협력을 해서 공동으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전북을 세계에 알리는 마당이 될 20세 이하 청소년 월드컵의 성공 개최는 경기장 보수 비용을 제때 확보하는 일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가구와 냉장고 등 대형 폐기물을 선별 처리하는 작업장이 포화 상태입니다. 폐기물 처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작업장이 비좁아서 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민원 현장 하원우 기자입니다. 전주시 대형 폐기물 처리장입니다. 내다버린 가구 등에서 나온 폐목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쏟아져 내릴 듯 위태로워 보입니다. 가연성 폐기물 처리장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비좁은 공간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 안전사고 우려가 높습니다. 작업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목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중으로 쌓아 올렸는데 높이 쌓아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또 이쪽에 가연성 저장하는 창고도 이제 거의 포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곳 처리장에 쌓여 있는 폐기물은 무려 5천여 톤에 이릅니다. 대형 폐기물 처리장이 이처럼 포화 상태에 이른 건 폐기물을 제때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초 폐기물을 가져가기로 한 전남 고흥군이 물량을 소화하기 어렵다며 발을 뺐고 전주시 소각자원화센터도 한 달 넘게 소각로를 정비하느라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전주시는 뒤늦게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을 내고 폐기물 처리장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형 폐기물을 공개 입찰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이 너무나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지역으로 장소를 이전할 계획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성지구와 효천지구 등 잇따른 택지 개발로 전주시 내 이사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돼 처리장 이전이 늦어질 경우 쓰레기 대란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익산경찰서는 주택가를 돌며 상습적으로 자전거를 훔친 혐의로 익산에 사는 29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월부터 2달 동안 익산의 주택가를 돌며 450만 원어치의 자전거 5대를 훔쳐 고물상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입니다. 전북은 오늘 최고 15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는 밤까지 5mm가량 더 오겠고 산간 지역에서는 눈으로 바뀌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흐리고 가끔 눈이 내리기 시작해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3에서 8cm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2도, 낮 최고 기온은 1도에서 3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바람이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이번 주말부터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추위가 물러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